내 이름은 이시구로 시냐. 24살의 너무나도 평범한 회사원이다. 이번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의 참담한 최후에 대한 내용이다. 때는 내가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나는 우리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나름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었다. 하지만 아빠와 엄마는 내게 항상 이런 말을 하셨다. 넌 정말 공부머리가 없구나. 어쩌다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아이로 자란 걸까? 다시 말하지만 나는 나름대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다. 성적은 체육 빼고 모두 S였고 전국 모의고사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했었다.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학생은 이식으로 바로 너야. 꿈이 외교관이니? 아주 기대되는구나. 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왜 부모님은 나를 깎아내렸을까? 그 이유는 나보다 7살 어린 내 동생 미카의 존재가 컸기 때문이다. 내 동생은 특출난 영재였다. 아직 초등학교에 가지도 않았는데 읽고 쓰기를 다 할 줄 알았고 구구단도 마스터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알려준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네 어려운 걸 어떻게 한 거니? 오빠 교과서에서 봤어요. 그냥 한번 본 건데 그걸 외웠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외우는 거 아니야? 이 역대급 발언은 지금도 잊히지가 않는다. 가족 모두가 여동생의 천재성을 알게 된 대목이었기 때문이다. 동생의 학습 속도는 멈출 줄 몰랐다. 그 중에서도 수학은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잘했다. 전국 상위권 성적을 받았을 뿐 아니라 초등학생이 고도의 프로그래밍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았으니까. 부모님은 우리 딸이 분명 하늘의 은총을 받은 거라며 크게 기뻐하셨다. 비록 중소기업이었지만 건설회사를 경영하고 계신 아빠 덕에 돈도 좀 있었다. 그래서 동생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투자하셨다. 공부 잘하는 동생 때문에 나 같은 건 멍청해 보일 만도 했다. 동생에 비하면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다. 부모님한테 이런 노골적인 차별을 당하면 그런 동생이 미워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 남매의 사이는 아주 좋았다.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왜? 오빤 잘 듣고 있으니까 진정하고 얘기해봐. 사실은 나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우승했어. 그랬구나. 우리 미카 대단하네. 역시 자랑스러운 내 동생이야. 상으로 나 아이스크림 사줘. 네네. 그럼 이따가 같이 사러 갈까?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지만 미카는 밝고 순수한 아이였다. 그리고 오빠를 잘 따르는 아이였다. 기분 나쁘게 본인의 천재성을 자랑한 적도 없었다. 즉 천재면서도 겸손한, 내겐 그저 귀여운 여동생일 뿐이었다.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순수한 오빠의 마음으로 동생의 그런 활약상들을 기뻐해줬다. 나와의 차이도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솔직히 질투할 생각도 안 들었다. 무엇보다 서로 잘하는 분야도 달랐는데 이과 공부를 잘하는 미카와 달리 나는 문과 계열의 공부를 더 잘했다. 선생님이 날 칭찬해주신 것처럼 나는 영어를 좋아했다.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세계 각국의 언어들에 관심이 있었다. 미래의 꿈은 언어학자지만 세계를 여행하는 작가가 되는 것도 생각 중이다. 동생도 그런 내 꿈을 응원해주고 있다. 그래서 나는 동생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제일 즐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 오늘 학부모 상담하는 날이에요. 저번엔 아빠가 오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랬었나? 아빠가 깜빡했구나. 선생님께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말씀드려놨어요. 근데 아빠가 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니? 그냥 너 좋을 대로 해라. 뭐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학비는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알고 있어요. 장학금으로 해결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너 혼자 나가 살아라. 네? 더 이상 쓸모없는 자식놈에게 돈을 쓰고 싶지 않구나. 네가 집을 나가면 그 돈을 미카에게 쓸 수 있지 않니? 그러니 동생을 위해서라도 빨리 자립하거라. 역대급으로 비정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난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 당시 나는 집에서 거의 공기와도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일 밥은 차려주셨지만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다. 나도 부모님과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내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다. 뭐 그렇다 보니 언젠가는 이런 말을 하실 거란 예상은 했었다. 생각보다 좀 이르긴 했지만. 아무튼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살 곳을 찾아야만 했다. 일단 기숙사가 있는 대학에 가서 국가 장학금을 받기로 했다. 다행히도 내 학벌 정도면 과외 알바가 가능했기 때문에 돈 걱정이 되진 않았다. 요즘엔 온라인 과외도 가능하다고 하니 세상이 참 좋아졌다. 그리고 내 특기인 영어를 살려서 번역 알바도 해볼 생각이다. 오히려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 후 그럼 잘 살아라. 명절에도 굳이 올 필요 없다. 이 집을 떠나는 날 부모님은 무뚝뚝한 얼굴로 나를 배웅해 주셨다. 나 역시 아무런 미련도 없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나와의 이별을 슬퍼하는 가족이 있었다. 가지마. 오빠만 이 집을 나가는 건데 난 싫어. 미카였다. 동생은 내가 이 집을 나갈 거라고 할 때부터 계속 반대했었다. 부모님이 살살 타일러도 봤지만 절대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솔직히 나도 미카와 헤어지는 건 많이 힘들었다. 그리고 엉엉 우는 미카의 모습에 내 마음도 많이 아팠다. 하지만 내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미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치만 평생 헤어지는 건 아니야. 우리 또 만날 거야. 근데 미카에게 미안하게도 내겐 미카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기숙사 생활을 했지만 생활비는 내가 직접 벌어야만 했으니까. 나는 온라인 과외에 번역 알바까지 했다. 또한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지만 성적을 잘만 유지하면 4년간의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국가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대학 공부도 게을리할 수 없었다. 어차피 내겐 돌아갈 곳도 없었다. 취업에 실패하면 노숙자가 되어 길거리를 방황하게 되겠지. 나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과 기술들도 익혀나갔다. 일단은 해외 기업들과 거래하는 회사들을 목표로 경험을 쌓아나갔다. 그랬더니 해외 취업까지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나는 보장된 미래를 위해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5년 후 어찌어찌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된 나는 내 꿈을 위해 회사 생활도 열심히 했다. 대학 시절 동안 노력했던 덕분에 월급도 꽤 괜찮았고 일도 즐거웠다. 사내 공용어는 영어였는데 덕분에 회사만 나가도 외국의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인생이란 노력하기에 달린 것 같다. 한편 시간이 갈수록 동생의 천재성은 빛을 발했다. 덕분에 입학이 제일 어렵다는 고등학교에 1등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또한 수학과 프로그래밍 관련 대회에서 수많은 트로피를 받았고 천재 소녀로 잡지에까지 실리게 됐다. 부모님은 여전히 동생을 사랑하셨고 동생 교육에 대한 집착도 더더욱 심해져갔다. 요즘엔 놀 시간도 없이 억지로 공부만 하며 지내는 듯했다. 가족과 연을 끄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고 있냐고? 나 저번 전국 모의고사에서도 1등 했어. 대단하다. 뭐 이젠 놀랍지도 않지만. 그건 그래. 약속대로 디저트 무한리필 카페 가는 거다? 당연하지. 약속했잖아. 근데 약속의 조건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전국 1등인데?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 그건 그런데 너한테는 식은 죽 먹기잖아. 됐고, 약속한 거니까 꼭 지켜야 돼? 네네, 그냥 해본 말이야. 부모님한텐 뭐라고 하고 나오게? 요즘 친구도 못 만나게 한다며. 괜찮아. 독서실에서 공부한다고 하면 돼. 그래, 그럼 되겠다. 사실은 좀 더 같이 놀고 싶은데 그건 힘들 것 같아. 미카가 어른이 돼서 집을 나오면 더 자유로워질 거야. 맞아.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눈 깜짝할 새에 돼 있을 거야. 이렇게 부모님께는 비밀로 여동생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평소에는 라인이나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지만 가끔은 부모님의 눈을 피해 만나기도 했다. 대학생 때는 연락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그래도 미카가 종종 연락을 해줬다. 그 후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원이 돼서야 미카 연락에 답을 할 수 있었다. 덕분에 지금도 사이좋은 남매로 지낼 수 있게 됐다. 대학 시절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미카가 말도 없이 내가 사는 기숙사로 혼자 찾아왔던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미카, 너 혼자 여기를 어떻게 온 거야? 오빠랑 헤어지는 게 싫어서 내가 찾아온 거야. 뭐? 솔직히 그 당시 미카는 평범한 초등학생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카 혼자 내가 사는 기숙사를 찾아오는 것 정도는 쉬운 일이었다. 나는 일단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부모님은 자신에게 잘해주시지만 그건 자신의 재능만을 사랑하는 것일 뿐 미카를 미카로만 봐주는 건 오빠인 나밖에 없다고 했다. 그 무엇보다 오빠와의 시간이 제일 소중하다는 말까지. 이런 기특한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이 안 움직일 오빠는 없지. 그래서 내 연락처를 알려주고 언제든 연락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하지만 동생과 만난 날을 기점으로 동생과의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다. 내 이름은 이시구라 미카. 17살의 여고생이다. 매일매일 학교 공부와 학원 공부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런 나의 유일한 힐링은 오빠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짬을 내서 전화나 라인으로 대화를 하거나 오빠와 만나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낙이다. 어렸을 때부터 나를 평범한 아이로 대해줬던 건 오빠뿐이었다. 또한 오빠는 내 천재성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과는 달리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꼭 칭찬해줬고 상을 달라고 조르면 꼭 사줬었다. 나 때문에 항상 부모님께 혼이 났지만 내게 화풀이를 한 적도 없었다. 그저 귀여운 동생으로 나를 예뻐해주고 잘 보살펴줬었다. 나는 상냥하고 노력파인 오빠를 좋아했고 존경했다. 그래서 솔직히 오빠를 홀대하는 부모님이 싫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오빠를 집에서 내쫓았으니까. 쫓아내기 전에도 부모님은 오빠를 없는 사람 취급했었다. 나는 부모님의 비도덕한 행동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이 집을 나갈 생각이다. 이런 부모랑은 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도 집을 나가는 날까지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할 생각이다. 부모님의 착하고 이상적인 딸인 척 연기하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서 한 통의 라인을 받았다. 미카야, 너 지금 어디니? 독서실이요. 어제도 말했잖아요. 이제 집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거짓말 마. 사실은 디저트 무한리필 가게에 있잖아? 네? 요즘 네 행동이 수상해서 네 폰에 GPS를 깔았어. 네? 저 몰래요? 네가 잘못해놓고 엄마한테 따지려고 하는 거니? 죄송해요. 친구랑 간 거예요. 또 거짓말하는 거니? 사실은 신야 만나러 간 거잖아. 네 핸드폰에 신야 번호도 있었고 신야랑 주고받은 라인 기록도 다 확인했어. 제 폰까지 훔쳐보신 거예요? 어쩔 수 없잖니? 이게 다 널 위해서니까. 근데 아직도 그런 놈이랑 어울려 다니니? 너한테 실망이다. 아무튼 집에 와서 얘기하자. 오늘 일은 아빠한테도 다 말할 거야. 그 후 엄마는 내 핸드폰을 압수해갖고 오빠의 번호도 지우셨다. 아빠도 그런 쓸모없는 놈은 잊어버려! 라며 나를 호되게 혼내셨다. 그뿐만 아니라 핸드폰도 매일 확인했고 GPS 감시도 더 철저히 하셨다. 이젠 외출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내가 거짓말로 오빠를 만나러 간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부모님의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만 받아왔었다. 하지만 그런 내게 돌아온 건 이런 생활은 그냥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이젠 내 인내심도 바닥이 나버렸다. 나는 부모님의 꼭두각시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 집을 나가는 시기를 더 앞당기기로 했다. 이 집을 나가서 오빠와 단둘이 살겠어. 그리고 나는 오빠를 업신여긴 진상부모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지금까지 착한 딸을 연기하며 쌓아왔던 신뢰를 사용할 때가 온 것이다. 나는 먼저 아빠에게 어떤 부탁을 드리기로 했다. 아빠, 요즘 격리 볼 사람이 없다고 하셨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학교에서 부기 자격증도 따뒀거든요. 일을 하겠다는 내 말에 아빠는 잠시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셨다. 부탁드려요. 저도 효도하고 싶어요. 그래? 넌 정말 착한 딸이구나. 그쵸? 마음에도 없는 내 한마디로 아빠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관심도 없던 아빠를 속이는 건 아주 쉬웠다. 이렇게 나는 아빠 회사 잡입에 성공했고 복수를 위한 첫 번째 관문도 클리어했다. 내 진짜 목적은 효도가 아니었다. 이 회사에 부모님을 파멸시킬 히든카드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여보, 아까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조용히 좀 해봐. 나도 이게 무슨 일인지. 라고 하며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둘 사이를 누군가가 방해라도 하듯 현관문 벨이 울렸다. 이사구로 다카노부시 맞으시죠? 당신을 뇌물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로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아빠는 체포됐다. 아빠 회사와 어느 지역의 시장 사이에 정경유착이 발각된 것이다. 물론 이를 밝혀낸 건 바로 나다. 사실은 몇 년 전 아빠가 그 시장을 우리 집에 초대한 적이 있었다. 우연히 둘의 대화를 엿듣게 됐는데 그 내용은 누가 들어도 어두운 뒷거래의 대화였다. 그걸 생각해낸 나는 복수에 이용할 목적으로 아빠를 설득해서 회사에 잠입한 것이다. 그랬더니 수천만 원 이상의 출처가 불분명한 돈들이 쏟아져 나왔다. 게다가 아빠와 그 시장이 주고받은 메일에는 뇌물을 가리키는 확실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 증거들을 언론사와 경찰에 제보했다. 물론 내가 제보했다는 사실은 비밀이었다. 그 후 나는 시간에 모든 걸 맡겼다. 언론사는 뇌물의 정황을 대서특필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동시에 경찰도 행동을 개시했다. 아빠와 시장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내 복수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다. 아빠는 체포됐고 재판도 받게 됐다. 옥살이를 면했다 해도 전과자가 될 처지였다. 물론 회사도 망하게 되겠지. 집에 남겨진 엄마는 언론사의 취재 요청과 회사 거래처 사람들의 비난을 들어야만 했다.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도 왕따가 됐으며 친구들도 모두 떠나간 모양이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정신이 이상해졌고 결국엔 증발하듯 모습을 감춰버렸다. 한동안 연락이 뜸하다 싶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지금 보호자가 없잖아. 앞으로 오빠네 집에서 지내도 될까? 그래, 당연하지. 지금 데리러 갈게. 근데 아빠도 참 경솔하다. 그렇게 위험한 증거들을 대충대충 관리하다니. 그렇진 않았어. 이중장부 서류의 데이터 보안도 엄청 삼엄했었고 메일도 다 삭제돼 있었어. 그럼 어떻게 증거를 모은 거야? 어떻게라니. 데이터 보안은 아빠 컴퓨터를 해킹해서 풀었고 메일 데이터는 다 복구시켰지. 그게 말이 쉽지. 그런 건 아무나 못하잖아. 하긴 너한텐 쉬웠겠다. 내 동생이지만 정말 무섭다니까. 어? 그 말 말고 다른 할 말은 없어? 정말 고생 많았어. 미카는 내 자랑스러운 동생이야. 오빠 고마워. 이번엔 호텔 디저트 뷔페로 부탁해요. 아무렇지 않게 엄청난 일을 벌인 내 동생. 아무래도 부모님은 본인들 손으로 괴물을 키워냈을지도 모른다. 물론 귀여운 내 동생임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천재 소녀의 가족 박살내기, 감춰진 오빠의 존재, 이식으로가의 모든 것, 증발한 엄마의 근황 등등 온갖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퍼뜨리며 떠들썩했다. 하지만 가족 일로 주목을 받는 건 이미 익숙했다. 다행히도 우리 집은 아직 언론에 노출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동생을 위해서 경비가 더 삼엄한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 동생도 이사한 집으로 들어왔고 현재는 둘이서 즐겁게 지내고 있다. 근데 학교 생활은 괜찮겠어? 아빠가 체포됐잖아. 혹시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친구들이랑 놀 시간이 더 늘어나서 다들 좋아하던데? 내가 평소에도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계속 말하고 다녔거든. 그래? 물밑 작업까지 해놓을 줄이야. 대단한데? 나중에도 그런 기지는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당연하지. 하지만 절대 천재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은 사건이기도 했다. 이 천재 동생을 이겨낼 방법은 좀처럼 없으니 말이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곧 미카 생일이네? 우리 회사 거래처 사람이 완전 맛있는 케이크집을 알려줬거든? 모니로봇 스위트라는 곳인데. 뭐? 무조건 3개월 전에 예약해야 한다는 거기? 그래, 자기 친척이 그 케이크집 사장이래. 감사의 뜻으로 미카 생일날에 생일 케이크를 배달해주겠다고 하더라? 와, 대박! 인생에서 제일 멋진 생일날이 될 것 같아. 그래? 지금까지 부모님한테서 더 좋은 선물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아니, 전혀. 생일날에도 맨날 똑같은 밥상이었고 선물도 컴퓨터나 참고서 같은 것만 받았었어. 그랬구나. 그런 선물은 여고생한테 일도 안 먹히긴 하지. 내 생일날 모니로봇랜드에서 모니로봇 케이크를 먹는 게 꿈이었어. 그럼 이번에 그거 다 해보자. 오빠가 그 꿈을 이뤄줄게. 지금까지 미카 생일을 한 번도 축하해준 적이 없었잖아. 앞으로는 오빠가 축하해줄게. 미카한테 남친이 생길 때까지만. 진짜? 우와, 남친은 최대한 늦게 사귀어야겠다. 야, 남매 콤플렉스 있는 여자는 인기 없다. 오빠야말로 남매 콤플렉스면서. 이렇게 우리 남매는 즐거운 마음으로 저녁을 먹었다.
설마 내게 이런 행복이 찾아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나는 최악의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한 번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도 미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맙다는 말은 하고 싶다.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순 없지만 부모님 나름대로 미카를 사랑했을 테니까. 앞으로는 내가 오빠 겸 보호자니까 미카가 어엿한 성인이 될 때까지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할게. 나야말로 잘 부탁해요. 내 이름은 미야노아라 케이, 30살이다. 모 유명 체육관의 전속 트레이너로서 일하고 있다. 우리 가족은 2살 연상인 아내 쿄코와 이제 막 3살이 된 아들 쿄타까지 새 가족이다. 현재 나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아빠, 왜 그러니 쿄타?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진짜? 무슨 그림을 그렸는데? 엄마랑 아빠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그려보라고 했대. 그랬구나. 고마워 쿄타야. 우와, 엄청 잘 그렸잖아. 열심히 그렸어요. 이건 우리 집 갑으로 장식해두자. 쿄타에게 처음으로 받는 선물이네. 어쩌면 재능이 있는 건 아닐까? 재능? 그게 뭔데요? 잘한다는 뜻이야. 저 더 많이 그리고 싶어요. 그래, 내일 문방구에 가서 그림 도구 사오자. 아싸! 케이도 참 진짜 아들 바보라니까. 교코도 그러면서 뭘. 당연하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쁘지. 그치? 선수의 원정 경기가 있거나 대회 시즌에는 집을 비우는 날이 많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장기 휴가를 받으면 가족 여행을 떠났고 평소엔 아내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화를 나누곤 했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 2사람의 웃음이 내 최고 보물이야.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트레이너 일을 완벽히 해내겠어. 나는 거실벽에 아들이 그려준 그림을 걸으며 마음속으로 새로운 다짐을 했다. 몇 개월 후, 걔 오랜만이야 다람쥐. 뭐야? 당신 누구야? 너도 참 형한테 누구야가 뭐야? 형? 혹시 레이 형? 정답입니다. 상금으로 1만 원을 드립니다. 장난도 좀 적당히 해. 야, 그렇게까지 정색할 필요는 없잖아. 5년 전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형이 부모님 유산 다 들고 튀었잖아. 아직도 그걸 담아두고 있는 거야? 슬슬 잊을 때도 됐잖아. 그걸 어떻게 잊어? 그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뭐? 라인 대학 의학부에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 라인을 보낸 건 나보다 3살 많은 친형인 레이였다. 의사가 되기 위해 1년을 재수한 끝에 겨우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다. 서로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하던 중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형이 2분의 유산을 가지고 튀어버린 것이다. 계속 연락해봤지만 형은 답장조차 해주지 않았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의사 자격증을 땄거든. 드디어 의사가 된 거지. 그래서 너한테도 알려주려고. 아, 그래 잘됐네. 이제 레지던트 생활도 다 끝났어. 지금은 호흡기 내과에서 일하고 있고 내가 어느 병원에서 일하는지 궁금하지? 아니, 별로. 짜잔! 그 유명한 모니로버 병원에서 일해. 안 궁금하다니까? 즉, 너와 나이 차이는 땅과 하늘이란 얘기지. 넌 그저 그런 동네 체육관에서 일하잖아. 불쌍한 놈. 형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난 엄청 행복하니까. 그래?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메달리스트의 전속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거든. 아, 생각보다 꽤 출세했구나.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1년 후에 결혼해서 지금은 3살 난 아들도 있어. 허? 레알? 난쟁이 똥자루였던 네가 아빠라고? 응. 즉 형이랑 놀아줄 시간 따윈 눈꼽만큼도 없단 얘기야. 그딴 말이나 할 거면 차단할게. 야! 잠깐만! 내가 염원하던 의사가 됐다는데 넌 아무렇지도 않아? 그닥 축하해주고 싶지도 않고. 정 없는 건 여전하구나. 그거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네가 트레이너면 뭐해. 어차피 월급도 많이 못 벌 텐데. 너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직업을 택했다면 좋았을 텐데. 충고는 고마운데 내 걱정은 하지 마.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 조만간 미혼 파티에서 괜찮은 여자나 채울 생각이야.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옛날부터 레이 형은 본인이 천재라고 믿어왔었다. 부모님은 우리 형제를 평등하게 사랑해주셨지만 어디서 귀를 잘못 들었는지 형의 인성은 쓰레기가 되고 말았다.
부모님의 장례식조차도 오지 않았던 나쁜 놈이니까. 현재는 친척들도 형을 멀리하는 상황이다. 아마 가져간 유산도 지가 다 써버렸겠지. 인제 와서 이딴 연락은 왜 하는 거야? 의사 된 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이런 젠장. 아마도 자랑하고 싶었던 거겠지. 나랑은 상관없지만 이제 두 번 다신 받아주지 않겠어. 그래서 나는 형의 라인을 차단한 후 출근했다. 쿄코! 쿄코! 괜찮아. 그냥 좀 아픈 거니까. 괜찮게 뭐가 괜찮아. 당장 병원부터 가보자. 미안해. 걱정하게 해서. 부부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고마워. 어느 날 쿄코와 거실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쿄코가 가슴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다. 다행히도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지금까지 계속 건강하던 아내가 갑자기 쓰러지는 게 이상했다. 일단 쿄타를 장모님께 맡기고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통증은 가라앉았나요? 네, 빠르게 대처해주신 덕분이에요.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가능한 빨리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혹시 큰 병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빨리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렇군요. 부인, 심장이 아니라 폐 쪽의 통증이었나요? 네,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이 아팠어요. 폐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지도 몰라요. 호흡기 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대기실에서 쿄코와 수납을 기다리는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이 마을에서 이것보다 큰 병원은 모니로버 병원뿐인데 하필이면 형이 거기서 호흡기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어쩌면 그놈에게 진찰을 받아야 할지도 몰랐다. 마음 같아서는 진료를 거부하고 싶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선생님이 써주신 소개장을 받기로 했다. 3일 후. 쿄코, 너 정말 괜찮겠어? 오늘이 호흡기내과 진료받기 하루 전날이긴 하지만 데이트라니. 케이, 걱정하지 마. 이거 봐, 나 완전 쌩쌩해. 그렇긴 한데 그날은 진짜 많이 아파했었잖아. 의사 선생님이 주신 약 덕분에 통증도 많이 가라앉았어. 난 그래도 걱정되는데.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이날은 꼭 부부 데이트하기로 약속했었잖아. 장인 장모님께서 쿄타를 봐주신다고 했지만 혹시나 쿄코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찾아뵐 면목이. 그러는 당신도 요즘 일이 바빠서 가족이랑 보낼 시간이 없다고 슬퍼했잖아. 그렇긴 한데 조만간 또 지방에서 하는 훈련에도 따라가야 하잖아. 그땐 또 나랑 쿄타랑만 지내야 하는데 시간 될 때 놀아야지, 응? 쿄코가 좀 그렇다면요. 야호! 그 대신 몸 상태가 나빠지면 곧바로 말해. 모니로버 병원으로 직행할 거니까. 병원에 가기 전날, 그날은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매년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갔었지만 내일은 호흡기 내과 진료를 가야 했기 때문에 포기했었다. 하지만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쿄코의 기대를 그냥 저버릴 수도 없었다. 그렇게 고민한 결과 아까 그 조건을 걸고 가기로 했던 것이다. 아내는 정말 기뻐했다. 그런 아내의 모습에 내 마음도 놓였다. 3시간 후. 진짜 재밌었어. 영화관에 온 것도 오랜만이다. 쿄타가 태어나고부터는 계속 못 갔으니까. 애들은 금방 지루해하기도 하고 울기라도 하면 다른 분들께도 민폐라서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을 듯? 미안해, 케이. 어? 갑자기 뭐가 미안해? 오늘 내가 고집 부려서 나온 거잖아. 괜찮아. 난 쿄코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 항상 가족 생각부터 해줘서 고마워. 정말 진심이야. 나야말로 당신이 좋아해주니까 더할 나위가 없는걸?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어쩌면 폐의 통증도 그냥 내 기분 탓이었을지도 몰라. 진짜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그래도 또 아프면 바로 말해줘? 알겠다니까. 자, 그럼 이제 빵집에 가서 쿄타한테 줄 선물도 사볼까? 그래, 쿄타가 꿀 롤케이크를 제일 좋아하잖아. 그 후 우리는 빵집에 가서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빵과 케이크를 샀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디저트로 케이크를 먹을 생각에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쿄코가 괴로워했다. 쿄코! 어떡하지? 갑자기 가슴이... 쿄코! 정신 차려! 병원으로!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쿄코는 엄청난 식은땀을 흘리며 조수석 등받이를 뒤로 젖혔다. 케이크가 등받이에 깔린 것도 모른 채 나는 최대한 빨리 모니로버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쿄코를 대기실 의자에 앉혔다.
주위를 둘러보는데 의사 한 명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쉬는 시간이었는지 그 의사는 꽤 여유로워 보였다. 일단 나는 서둘러 말을 걸었다. 선생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네? 형! 저번에 라인으로 연락을 하긴 했지만 만나는 건 5년 만이군. 날 왜 차단한 거야? 나 완전 충격받았어. 지금 그럴 말할 때가 아니야. 뭐? 근데 너 뭔 일 있냐? 엄청 초조해 보여. 지금 내 아내 상태가 좀 이상해. 흉부 쪽 폐가 많이 아픈가 봐. 진찰을 좀 받고 싶은데. 소개장에 있던 미야노하라 쿄코가 네 와이프였구나? 성이 똑같길래 혹시나 했지. 그 선생님께 얘긴 들은 거야? 일단 전화로 사정은 들었어. 부탁해. 지금 당장 우리 아내 좀 진찰해줘. 우린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였지만 지금은 긴급 상황이었다. 나는 간절히 고개 숙여 부탁했다. 하지만 형의 대답은 차가웠다. 미안하지만 오늘 진료는 다 끝났어. 그리고 예약은 내일이잖아. 어쨌든 지금은 좀 곤란해. 내일 다시 와라.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야? 의사에게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단 얘기지. 장난해 지금? 우린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안 돼. 이 병원은 응급 외래 진료도 하고 있잖아. 그거야 이 지역에서 여기가 제일 큰 종합병원이니까 그렇지. 갑자기 찾아와서 곤란한 건 알겠는데 지금 진료해주지 않으면 쿄코의 상태가 더 나빠질지도 몰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냥 좀 아픈 거잖아. 그 정도는 내일 와도 괜찮아. 형, 그러고도 네가 의사야? 참나, 그 병원도 참 멍청해. 콕콕 찌르는 통증 정도로 소개장을 써주다니. 완전 개오바. 괜찮다니까. 어차피 일시적일 통증일 뿐 금방 괜찮아져. 남일이라고 쉽게 말하지 마. 지금 우리 아내가 아파하는 거 안 보여? 그렇지만 의사도 한 명의 인간일 뿐인걸.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진료해. 수술까지 하란 소리야? 그건 난 오늘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 계속 진료 보느라 바빴다고. 형이 바빴다는 건 충분히 알겠어. 그래도 부탁 좀 할게. 제발. 어떡하지? 형이 힘들다면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해볼게. 그건 좀 힘들겠는데? 이 병원의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나뿐이니까. 그럴 수가. 좀 그렇다면 치료비 외에 다른 돈을 준비하든지. 다른 돈? 그래. 이 병원에선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잖냐. 왜 내가 뇌물 같은 걸 줘야 되는데. 있잖아. 의사가 사명감만으로 병을 고친다고 믿는다면 큰 착각이야. 그렇게 급하면 무릎이라도 꿇든지. 난 의사 선생님이라고. 응? 바로 그때 머릿속 혈관이 끊어질 듯한 분노가 끌어올랐다. 의사로 일하면서 조금은 인간이 됐을 거라고 믿은 내가 바보였다. 어떡하지? 이 상태로는 쿄코가. 그때 안에서 원장님이 나오셨다. 쿄코! 쿄코의 남편분이시죠? 오래간만에 뵙네요. 당신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쿄코가 아파서 왔습니다. 아무래도 폐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많이 아파 보이네요. 빨리 진료부터 봅시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병원 호흡기내과에 실력 있는 의사가 있어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미야노하라 선생, 왜 그러나? 혹시 저 여성분과 원장님은 어떤 사이시죠? 내 먼 친척의 딸이네. 진짜요? 쿄코는 부모의 학대로 인해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줬었네. 그러다 10살 때 지금 부모님에게 입양이 됐지. 나도 쿄코가 18살이 되기 전까진 이 아이의 존재조차 몰랐다네. 말도 안 돼. 쿄코의 결혼식을 보고 나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지. 이 병원의 원장님이 되셨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반년 전 제가 저희 은사님의 뒤를 잇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왜 그러시죠? 그게 사실은. 나는 방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일단 원장님은 다른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모두 호출했고 곧바로 쿄코의 진료를 지시했다. 미야노하라 선생. 네! 자네 제정신인가? 괴로워하는 환자를 두고 자네 대체 무슨 짓을 한 겐가? 하지만 원장님, 이미 진료 시간은 끝났는데요. 진료 시간이 무슨 상관이야? 대학 공부에 레지던트 생활까지 했으면서 대체 뭘 배운 겐가? 미야노하라 씨,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원장님 잘못이 아닌데요. 설마 당신의 친형이었을 줄은.
법적인 절차를 밟은 건 아니지만 연을 끊은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제가 사과를 드리고 싶군요. 아닙니다. 저런 놈을 채용한 제 책임이죠. 원장님, 저희 아내는 쿄코는 낳을 수 있을까요? 저만 믿으세요. 꼭 낫게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야노하라 선생. 네, 선생님. 자네는 의사로서 실격이네. 대학 공부를 6년이나 해놓고도 이 모양이라니. 처음부터 계속 이딴 식으로 근무한 겐가? 당연히 아니죠. 제 소견상 이상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했던. 변명하지 말게. 재수 씨를 죽일 생각이었던 건 아니고. 사죄는커녕 변명만 늘어놓다니. 자네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만. 그래도 설마 절 자르시지는 않으시겠죠? 아니, 자를 걸세. 오늘부로 자넨 해고야. 잠시만요. 저는 진짜 죽을 만큼 노력했. 내가 알바인가? 환자를 업신여기는 인간은 필요 없네. 지금 당장 의사 가운을 벗고 나가주게. 진작에 부자가 될 기회였는데. 훗날 원장님은 다른 병원장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형은 결국 의료업계에 발도 못 붙이는 신세가 됐다. 또한 미혼 파티에서도 계속 매너 없이 행동한 결과 참가 금지 처분을 받게 됐다고. 결국에는 도박에도 손을 대서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쿄코는 폐에 이상이 발견되어 그대로 입원하게 됐고 수술도 받게 됐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지금은 병도 다 완치되어 예전 생활을 되찾게 됐다. 2개월 후. 아빠 열심히 일하고 오세요. 운동선수들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올게. 밥도 잘 드셔야 돼요. 걱정 말렴 쿄타. 이래봬도 아빠가 선수들의 식단 관리도 하고 있거든. 잘 모르겠지만 아빠 정말 대단해요. 케이, 쿄타는 아직 3살이야. 그런 어려운 말은 모른다고. 그건 그래.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해. 고마워 쿄코. 호텔 도착하면 연락해줘. 다녀올게. 앞으로 당분간은 가족들과 못 만나는 나날이 계속될 것이다. 멀리서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당분간은 못 만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쓸쓸해진다. 하지만 내겐 전속 트레이너로서의 사명감도 있다. 내 선수를 세계 1등으로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신칸센이 출발하며 약 3시간의 여정도 시작됐다. 좋아. 항상 그랬던 것처럼 파이팅이야. 일상적 트러블에 대처하는 위기관리를 배우는 교실. 이름하여 위기관리 교실. 통칭 CM교실. 그래? 그렇게 남을 감싸주는 것도 부자의 덕목 중 하나지. 그런 건 본받을 만해.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사연의 집으로 놀러 가려고. 네? 이번 주 토요일이요?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난 언제든 초대할 수 있는데. 토요일이라고 말만 하면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모님이 전부 다 준비해 주시거든. 하긴 거지가 그런 걸 알 리가 없지. 위기관리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교실은 일상에 숨어있는 학생 여러분의 트러블이나 고민을 제보받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위기관리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는 교실입니다.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주려나? 그럼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나야. 내가 사실은 박사를 하기 전엔 회사에서 일을 했었거든. 그러셨군요. 박사님의 정장 입은 모습이 궁금해요. 회사원이실 때 어떤 트러블이 있으셨던 거죠? 회사 다닐 때 돈 많다고 자랑하던 금수저 상사가 있었는데 내 동료였던 사야랑 그 상사 욕을 엄청 했었거든. 오늘은 무슨 자랑을 하려나. 상사 자랑 들어주는 시간도 돈으로 쳐주면 좋겠네. 뭐 대충 맞장구만 쳐주면 되는 거니까. 그게 싫으니까 문제지. 어제 미팅은 완전 꽝이었어. 왔어. 미키씨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어머, 사야랑 박사도 있었네? 수고가 많아. 안녕하세요. 방금도 하던 얘긴데 말이지. 어제 미팅 완전 꽝이었어. 그러셨어요? 미팅 장소가 싸구려 술집이라는 것부터 뭔가 느낌이 싸하더라고. 자기들도 알지? 내가 어른이 되기 전까진 그런 술집에 가본 적도 없었다는 거. 왜냐면 난 사장님 딸이니까. 네, 그쵸. 저희 모회사 사장님의 따님이시잖아요. 사장님의 배려로 사회를 경험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 잘 알고 있네. 사실 이 직장도 지긋지긋하긴 한데 자기들한테 찐 부자의 모습을 좀 더 보여주고 싶었어. 와, 감사합니다. 원래는 어제 미팅에 의사 3명이 나오기로 돼 있었거든. 근데 사실은 3명 다 의대생이었어. 진짜 어이없지?
완전 사기네요. 그치? 연상이 이상형이라는 의대생들을 누가 만나? 그래도 걔들 성의를 봐서 아침까지 술만 마셔주고 왔어. 뭐야, 제대로 즐기고 왔네. 자기들도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 돈 없는 사람 만나지 말고. 그러다 나중에 고생한다.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아, 어디 좋은 사람 없나? 자, 그럼 오후 근무도 파이팅하자. 네, 파이팅입니다. 근데 박사가 입은 그 청장 너무 없어 보인다. 혹시 요즘 좀 힘들어? 아니요, 오늘은 아무거나 입고 와서 그래요. 아무쪼록 이 직장에선 가난한 티 내고 다니지 말자. 아, 미키 씨는 가난함의 잣대가 너무 엄격해. 그거 알아? 요즘 미키 씨가 영업부의 아카리를 엄청 괴롭히고 있대. 왜? 아카리네 집이 엄청 오래된 집인데 오래된 집이라는 걸 안 순간부터 리모델링 할 돈이 없냐, 이사할 돈이 없냐는 말로 괴롭힌다나 봐. 미키 씨한테 찍혔구나. 저 사람 앞에서는 절대 가난한 티 내지 말자. 어렵다, 어려워. 신경 쓰이게 하는구만. 자기들도 봤어? 사야가 신고 있던 구두 엄청 낡았던데 혹시 사야 걔도 가난한 거 아니야? 그렇다면 철저히 제거해줘야지. 그 상사요, 뭔가 좀 수상한데요? 그치? 누가 봐도 졸부티가 난달까? 그치만 진짜 부자는 그 상사의 부모님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무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상사한테 관심을 끊는 게 최고지만 박사님이 또 무슨 일을 벌이신 것 같은... 잠깐만! 내가 또 괜한 일을 벌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싸움은 그쪽이 먼저 걸어온 거니까. 그러고 나서 그 상사가 또 사야한테로 왔는데, 그래, 그게 점심시간대 일이었지? 사야, 그 반찬 좀 먹어도 돼? 싫은데? 사야한테 반항기가? 수고가 많아. 즐거워 보이네? 아, 네, 오셨어요? 도시락 맛있어 보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가 싸운 도시락은 비싸 보이네. 스테이크도 있고 이 회사랑 잘 어울려. 어제 먹었던 저녁밥이 남아서 싸운 건데요? 근데 사야 도시락은 자기가 직접 싸왔나 봐. 그 반찬은 냉동식품인가? 오늘은 대충 싸웠어요. 어제 사야랑 밤 늦게까지 술 마시다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박사가 싸운 도시락은 고급이잖아. 사야야, 너 혹시 가난하니? 아, 그게... 집이 좀 가난하면 안 되나요? 박사, 나 때문에 괜히 그러지 마. 난 괜찮아. 사실인데 뭐. 엄청 가난한 것도 아니잖아. 사연아 집에 놀러 갔을 때 봤는데 그냥 평범했었어. 평범하구나. 나 박사네 집엔 가본 적이 있어. 좋은 집 살더라. 그럼 이번엔 사연의 집도 놀러 가봐야겠다. 네? 그건 좀... 그럼 인정하는 거네. 네가 가난하다는 거. 그건... 근데 솔직히 눈치는 채고 있었어. 맨날 옷도 어딘가 좀 싸구려 같고 양말 비롯해서 발 쪽은 대놓고 싸구려만 신고 다니잖아. 혹시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앞으로 내가 널 어떻게 대할지 기대하라고. 결국 들키고 말았네. 그냥 아니라고 하지 그랬어. 왜 이렇게 약해진 거야? 그게 이제 감추고 다니는 것도 힘들 것 같아서. 힘들면 나한테 말을 하지. 내가 실드 쳐줄 수 있었는데. 미안, 아직 숙제가 남아있어서 오늘 기분이 좀 그러네. 그랬구나. 술에 취하면 엄청 우울해지는 사야. 그 다음날도 숙취로 인해 자기 무덤을 파버리고 말았다. 그 후 미키가 사야를 대하는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사야? 네, 부르셨어요? 이 서류들 오늘까지 정리 좀 해줘. 헉, 이렇게나 많이요? 부탁해. 너무 많아서 오늘 안에 다 할 수 있을지. 그럼 간둘래? 네? 넌 가난하잖아. 회사에 보탬이 되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지. 제가 가난한 거랑 일하는 게 무슨 상관이죠? 회사에선 신분보다 실적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지. 이건 거지가 레스토랑을 열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맛있는 요리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겠어? 그거랑 이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와, 무논리다. 아무튼 이거 다 못하면 잘라버릴 거니까 빨리 끝내줘. 일이 너무 힘들다. 어머, 또 싸구려 도시락을 사왔네. 오늘은 일이 너무 바빠서 신경을 잘 못 썼거든요. 핑계대지 마. 어차피 너무 가난해서 고급 식재료는 사지도 못하잖아. 아니에요. 이런 도시락은 뭐 하시는 거예요? 돌려주세요. 쓰레기나 마찬가지야. 이게 대체...
아, 미안. 도시락이 너무 부실해 보여서 순간 쓰레기로 착각했나봐. 너무하세요. 이 행동은 인사과에도 알리겠습니다. 그래, 가서 말해. 근데 누가 감히 모회사 사장님의 딸을 자를 수 있을까? 비겁해. 비겁? 너무 그러지 마. 난 태생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뿐이니까. 그럼 수고. 그 후에도 사야는 미키 씨와 그 무리에게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사야는 나날이 더 수척해져만 갔다. 옆에서 지켜보던 나의 분노도 점점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해. 이건 너무 억울해. 그치만 어떡해. 회사 사람들도 다 그 사람 말만 따르잖아. 그건 어머나 박사. 그런 애랑 어울리면 너도 가난 없는다. 미키 씨 무리 사야가 계속 이런 괴롭힘을 당하는데 다른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친구들도 다 부자야. 나와 뜻이 같다고. 다들 거지를 극혐해. 박사도 그렇잖아. 저는 그 사람의 재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렇게 남을 감싸주는 것도 부자의 덕목 중 하나지. 그런 건 본받을 만해. 아,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사연의 집으로 놀러 가려고. 네? 이번 주 토요일이요?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난 언제든 초대할 수 있는데. 토요일이라고 말만 하면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모님이 전부 다 준비해 주시거든. 하긴 거지가 그런 걸 알 리가 없지. 우리 집엔 가정부 이모님도 안 계시고. 사야, 그러지 말고 그냥 집에 초대하자. 어? 사실은 사연의 집 엄청 잘 살잖아. 나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집에 초대하자. 응? 갑자기 왜 그래? 그럼 한번 놀러 가볼까? 네, 미키씨. 꼭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 그럼 다 같이 가도 되지? 기대하고 있을게. 왜 그런 거짓말을... 나한테 좋은 작전이 있어. 날 믿어봐. 쟤들이 집으로 놀러 오는 날 내가 엄청난 걸 보여줄 거니까. 드디어 박사도 사야를 괴롭힌 마음이 드나 보네. 이제야 이 회사에서 사야를 내쫓을 수 있겠군. 박사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미키 씨를 초대하신 거예요? 이건 위기관리의 문제가 아닌데. 그런 거 아니라니까. 좋은 방법이 있어서 그런 거야. 난 말이지, 미키 씨에게 위대한 복수를 해주기로 마음먹은 거야. 그럼 앞으로 어떤 복수를 하게 되나요? 사연의 집이 가난한 건 사실이지만 정확히 어떤 집에서 사는지는 잘 모르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 사연의 집 초대 당일. 오늘은 얼마나 가난한 집에 가게 될까? 기대된다. 집에 있는 가구들 다 부셔주고 오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리무진? 네, 저희 집으로 친구를 초대할 때 리무진은 필수랍니다. 그래, 뭐 나쁘지 않네. 어떻게 된 거지? 듣던 거랑은 완전 다르잖아. 자, 어서들 타세요. 안에 박사도 타고 있답니다. 미키 씨 괜찮으세요? 고급 샴페인들을 한 번씩 맛보다 보니 그만. 그렇게 대단한 샴페인들도 아닌걸요. 뭐? 저게? 사야야, 얼른 들어가자. 그래. 뭐? 집이 어디길래? 여긴 대사관 같은데? 아니요,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뭐? 뭘 그리 놀라세요. 저희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사시면서. 당연하지. 난 네 도시락이 너무 빈약해 보이길래 이런 집에서 사는지는 몰랐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대충 만든 거라고. 제 말 좀 잘 들어주세요. 음식은 뷔페로 준비했어요. 다 식기 전에 들어가시죠. 몽패도 사야 이름이었지. 설마 이렇게 큰 집에서 살고 있을 줄이야. 그럼 건배할까요? 미안. 아까 과음을 좀 했더니 정원에서 꽃구경을 좀 하고 싶은데. 아, 네, 그러세요. 집안을 샅샅이 수색해서 흠잡을 걸 찾아내겠어. 어머, 미키씨, 잠시만요. 냅킨을 테이블 위에 두는 건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나도 알거든. 그럼 어디에 둬야 될까요? 뭐? 그건 의자 위에 두는 게 매너랍니다. 상식이죠. 그래. 됐으니까 건배하자. 멋진 오늘을 위하여 건배. 미키씨, 지금 좀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쵸, 여러분? 미키씨, 평소에도 그렇게 몸개그 욕심이 많으세요? 뭐? 건배할 때 유리잔을 부딪히는 건 테이블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이자카야에서 하던 버릇이. 네? 이자카야 같은 데는 싸구려라 잘 안 가신다면서요. 유리잔을 칠 땐
엄지, 검지, 중지로 아랫부분을 잡고 약지로 고정해줘야 됩니다. 윗부분을 잡으면 술이 미지근해지기 때문에 아랫부분을 잡는 거예요. 나도 알거든. 너희가 아는지 모르는지 떠본 거야. 그랬군요. 그럼 다시 건배할까요? 건배! 건배! 그 후에도 미키 씨는 테이블 매너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계속했다. 미키 무리도 미키 씨가 테이블 매너에 무지하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다. 미키 씨의 무지막지한 행동들에 우리는 그저 웃음만 나왔다. 그게 창피했는지 미키 씨의 얼굴은 점점 빨개져 갔다. 이런 미키 씨! 나이프랑 포크를 또 이상한 곳에 두셨어요? 벌써 취하신 거예요, 미키 씨? 이제 그만 좀 해! 뭘 그만해요? 난 부잣집 딸이야. 테이블 매너 같은 거 안 지켜도 접대받고 다닐 만큼 부자란 말이야. 왜 이리 테이블 매너에 집착하는 거야? 그게 더 천박해 보여. 무논리다. 부자라면 더욱더 행동을 조심해야죠. 웃기지 마! 그러는 니네들도 테이블 매너를 다 하는 건 아니잖아. 왜 자꾸 나한테만 태클 걸고 난린데? 이제 테이블 매너는 그만 말해. 자꾸 그럼 너희 둘 다 해고야. 그렇군요. 그럼 이제 테이블 매너는 말하지 않을게요. 그 대신 미키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 이야기? 미키 씨는 정말 운이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매일 고급 음식만 드시잖아요. 맞아. 저희 모회사 사장님의 따님 분과 이름까지 똑같으실 줄은. 제가 당신에 대한 뒷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여러분, 사야 씨 뒤에 있는 화면을 봐주세요. 그건 이곳이 바로 미키 씨네 집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집이 과연 부잣집일까요? 그 집은 별장이야. 이제 거짓말은 그만하세요, 미키 씨. 사실은 당신도 가난한 집에서 나고 자랐잖아요. 근데 이 회사에 들어와서 어느 사실을 알게 됐죠. 그건 모회사 사장님의 따님분과 미키 씨의 이름이 똑같다는 것. 그래서 당신은 사장님의 딸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다니며 온갖 특혜를 받은 거예요. 맞죠? 그건 옛날부터 미키 씨네 집은 무척 가난했어요. 하지만 부정 특혜를 받아 번 돈으로 부모님께 새 집을 지어드렸죠. 사실은 참 좋은 사람인데 돈에 눈이 멀어버린 거지.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다들 속지 마. 이거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란 증거야? 그건요, 사장님의 따님은 회사에 다닌 적이 없단 거예요.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이죠. 보통은 모회사 사장님의 따님까지 알아보진 않죠. 본인이 그렇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였으니. 하지만 그 사실을 악용해서 비열한 짓만 하고 다니니까 다 들통나는 거예요, 미키 씨. 미키 씨 무리도 미키 씨랑 억지로 어울려 다닌 거 맞죠? 당신들에 대한 조사도 해봤어요. 사실 당신들도 부자가 아니잖아요. 다들 진짜야? 슬픈 현실이군. 거짓으로 똘똘 뭉친 무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열한 짓을 하다니. 너희 진짜 역대급 빌런인 거 알지? 지금 당장 꺼져. 그리고 나락에나 떨어져. 젠장을. 얘들아, 가자. 야, 가자니까. 따지고 보면 이들도 피해자입니다. 그러니 나갈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젠장을. 젠장. 그 후 우리는 미키 씨와 그 무리가 저지른 비열한 짓들을 인사과에 모두 고발했다. 미키 씨와 그 무리는 회사의 징계를 받고 해고당했다. 참고로 사연의 집이라고 소개했던 곳은 사실 우리 집이었다. 거짓말쟁이는 거짓으로 무찔러야지. 이제 와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이니까. 박사님 멋져요. 박사님의 거짓말이 효과가 있었네요. 문패를 새로 만드는 게 좀 힘들었어. 그래도 걔들을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었으니 참 다행이야. 근데 만약에 미키 씨가 진짜 부자였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셨어요? 그럼 회사를 관뒀을 거야. 그래도 짜증나니까 걔 얼굴에 케이크라도 던져주고 나왔을 듯? 그렇군요. 그럼 타치야 씨, 이 사건의 마무리를 부탁해요. 네, 이번 박사님 사건의 가장 큰 위기는 미키 씨의 비열한 행동을 더 빨리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아마 사야 씨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었을 겁니다. 자기 자신도 지켜야겠지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있었다면 좀 더 빨리 미키 씨의 거짓말을 알아챌 수 있었을 거예요. 타치야 말이 맞아. 나도 그 말을 듣기 위해 여기 온 것 같아.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야. 바로 그겁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위기 관리인 거군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 내 이름은 미시마 나오야. 키도 작고 외모도 그저 그런 나는 여자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다. 그 대신 그런 열등감까지 모두 일에 대한 열정으로 바꾸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 미시마, 자네한테 기획영업팀 과장직을 맡길까 하는데 어때? 해볼 생각 있나? 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35살에 기획영업팀의 과장으로 승진을 하게 됐다. 우리 회사는 시스템 개발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곳으로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고민을 포착해서 맞춤형 오리지널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업무를 수주할 때는 단가가 수천만 엔 규모가 될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타사와의 프레젠테이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승부이다. 유통되고 있는 모든 시스템에 능통해야 하고 클라이언트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잠재적인 문제들까지도 캐치해서 해결하는 능력도 필수 조건이다. 따라서 즉시 전력이 될 뛰어난 인재를 항상 필요로 하고 있지만 내가 과장이 되고 나서 얼마 후 좀 다른 각도에서 엄청난 사원이 한 명 입사했다. 신입사원 기사라기 카게루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카게루 선배님? 중도 채용으로 입사한 신입사원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고등학교 때 축구부 선배였고 부원 시절 내내 괴롭힘을 당했던 가해자 선배였다. 그를 본 순간 괴롭고 힘들었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났다. 카게루! 샷! 야, 1학년들 뒷정리 잘하고 와. 네. 뭐야, 에이스한테 뭐 불만 있어? 니들처럼 별 볼일 없는 것들은 내가 시키는 거나 잘하면 돼. 카게루 선배는 축구부 에이스였고 실력도 있고 여자애들의 관심 대상 1순위였지만 성격은 개차반이었다. 후배들을 자기 심부름꾼처럼 부려먹는 건 그나마 양반이었고 정신단련과 기강을 잡는다며 매일같이 폭력을 휘둘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축구 실력이 나빴던 나는 집중 공격 대상이 되었고 뜯긴 돈만 해도 1, 2만 엔 수준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런 선배를 회사에서 다시 보게 되다니, 그것도 내 부하 직원으로 말이다. 이쪽은 바로 전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력자 기사라기 신입이야. 전에 있던 데서는 프로젝트 리더를 맡았었다고 하는데 우선은 미시마 과장팀에 합류해서 회사 분위기도 익히고 실력 검증도 해볼 생각이니까 잘 좀 부탁해. 그럼 기사라기, 이쪽은 기획영업팀 미시마 나오야 과장. 우리 회사에서 촉망받는 인재고 자네 실력에 절대 뒤지지 않는 사람이니까 믿고 잘 따르도록 해. 잘 부탁드립니다, 미시마 과장님. 온통 불길한 이 느낌. 전무님이 사무실에서 나간 후 나와 단둘이 남게 되자 카게루 선배는 자기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너 오랜만이다. 내 심부름꾼 나오야. 역시 저 기억하고 계셨네요, 카게루 선배님. 내가 IT에 대해서 잘 모르는 편이긴 한데 너 같은 게 과장이 될 정도의 회사면 나야 출근 도장만 찍어도 출세하지 않겠냐? IT를 모르시다니. 바로 전력 투입이 가능한 중도 채용 입사라고 방금 말했잖아요. 입사할 때 경력을 좀 부풀렸지. 그래야 합격도 하고 고용 조건도 올라가고. 걱정 마. 내 실력이면 눈 깜짝할 사이에 휙 하고 에이스로 올라갈 테니까. 글쎄요, 우리 회사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받쳐줘야 하는... 야! 너 지금 내가 깜냥이 안 된다는 거야? 뭐야? 아니,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두고 봐. 내가 네 부하 직원으로 계속 있을 것 같아? 네가 내 미치면 몰라도 곧 옛날 생각나게 해줄게. 나는 상사, 너는 부하. 그럼 다시 내 심부름권 하게 될 거니까 안심하고 기다려. 뭐래? 뭘 안심하라고 혼자 신나서 저래? 새 멤버로 팀에 합류하게 된 카게루 선배는 최악의 근무 태도를 보였다. 맡기는 일은 자기 편한 것만 골라서 하고 겨우겨우 고객처에 영업을 보내면 허풍에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고 돌아오는 바람에 다시 고객에게 해명하고 사과를 하면서 뒤치다꺼리를 하게 만들었다. 참다 못한 다른 멤버들이 자기 업무 시간을 쪼개서 일을 가르쳐주려고 해도 우리 회사 엔지니어들이 특히 자신 있어 하는 시스템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고객의 요구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한 후에 어떻게 하면 부합되게 개선할지를 고민해야. 설명은 그만 됐고 자료 있으면 넘겨줘요. 하루 정도 훑어보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내가 머리가 그쪽들하고 차원이 달라서 동료가 생각해서 찾아준 자료도 결국 넘겨보지도 않고 책상 위에 올려놓은 그 상태 그대로 일주일 넘게 방치한 건 놀랍지도 않았다.
성과도 엉망이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본인은 전혀 반성할 기미가 없었다. 더 꼴불견인 것은 여사원들에 대한 똥매너였다. 여직원들한테 수시로 껄떡거리고 찝적대고 막말하고. 내가 말이야 미시마 과장보다 능력이 훨씬 위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여사원들 사이에서는 우리 둘에 대한 평판이 어떤지 궁금하네. 글쎄 카게로 씨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어떻게 자기 입으로 과장님보다 일을 더 잘한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해? 사실은 미시마 그 자식 내 고등학교 후배야. 그것도 같은 축구부. 나는 축구부 에이스였고 그 자식은 벤치에도 못 앉아본 애야. 그렇게 둔한 놈이 일을 제대로 할 것 같아? 그런 사이였구나.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한 여자가 그 정도 말에 현혹될 리가 없고, 하지만 카게로 선배 머릿속에 있는 여자란 자기만 보면 아이돌 대하듯이 깍 소리 지르던 여고생들 정도에서 성장이 멈춘 듯했다. 여사원들은 카게로 선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직장 여성들은 이미 자기 성장을 거듭한 사람들이니까. 회사 생활을 그 모양으로 하다 보니 입사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거의 모든 동료들이 카게로 선배를 기피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건 오직 본인뿐이었지만 말이다. 변화가 찾아온 것은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한 후 몇 년간 영업 담당을 해왔던 거래회사에서 메인 시스템을 변경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어느 회사에 위탁할지를 놓고 대규모 공모전을 개최한다는 공고가 내려왔다. 그동안 미시마 과장이 쭉 영업해왔던 곳이라서 우리도 이번에 공모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거라며? 너무 잘됐다 미시마. 나 때문인가 노조미 씨가 그동안 여러모로 애써준 덕분에 기회가 온 거죠. 이쪽은 우리 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니시나 노조미 씨. 내가 과장이 되기 전부터 산전수전을 함께 겪으며 여기까지 온 동지이자 신뢰할 수 있는 실력자였고, 출중한 외모로 사내에 있는 남자 사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여신적인 존재였다. 사실 차기 과장 후보는 내가 아니라 노조미 씨가 더 유력했는데, 노조미 씨가 나를 추천해준 덕분에 내가 과장 자리에 올라서 팀을 책임지게 되었다. 노조미 씨는 미시마라면 분명히 좋은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그런 든든한 지원군인 노조미 씨와 함께 공모전 참가를 위해 고치고 또 고치면서 기획안을 작성했다. 그렇게 열심히 만든 기획안을 들고 공모전 대비를 위한 사전 사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기획 영업팀 멤버 전원과 이번 공모에 기대를 걸고 있는 중역분들이 참석했다. 과거에 거래처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시스템 설계를 준비해봤습니다. 여기에 현재 거래처에 지향하고 있는 니즈를 부합시켜서 내가 발표를 거의 마쳤을 무렵 카케로 선배가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으며 말꼬리를 자르고 끼어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뻔한 내용의 기획안이 그쪽에 먹힐까요? 아직 발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라면 미시마 과장보다 훨씬 더 크리티컬한 제안을 생각해내서 반드시 공모전 우승을 우리 회사에 가져올 자신이 있습니다만. 오, 정말 그럴 자신이 있나? 이게 아닌데. 카케로 선배는 예전에 그랬듯이 지금도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보이며 상대를 자기 쪽으로 유도하려고 했다. 축구부 시절 카케로 선배가 우리 팀 에이스라고는 했지만 제대로 연습도 하지 않고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우리 팀이 전국대회에 출전한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는데도 여자애들한테 주목을 받고 싶어서 무조건 큰 소리만 떵떵 쳐놓고 결과가 나쁘면 모든 책임을 팀 메이트들에게 떠넘기고 버럭버럭 소리만 지르던 사람이었다. 지난 반년 동안 같이 일했던 팀원이나 일반 사원들은 카케로 선배의 인간성을 다 파악했지만 윗분들은 인사부에서 막강한 인재를 영입했다라는 말을 들은 게 정보의 전부였다. 전무는 나와 카케로 선배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그럼 이번 안건은 자네가 맡아서 해봐. 전무님! 잠시만요. 이번 안건은 미시마 과장님이 지난 몇 년간 영업을 담당하면서 거래처의 인정을 받은 덕분에 공모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책임자를 변경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기사라기는 전 직장에서 비슷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여러 책임진 적이 있다고 들었네. 이번 안건은 우리 회사로서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중대 안건이야. 성공하기 위해서 실적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건 당연한 이치야. 믿고 맡겨주십시오. 결국 나는 카케로 선배를 서포트하는 역할로 밀려나고 말았다. 회의를 마친 후 봤어? 이게 나야 하는 얼굴로 카케로 선배가 내 옆으로 왔다. 이거 미안하게 됐네. 안건이 내 차지가 돼서. 기사라게 씨,
우리 회사에 들어온 지 이제 겨우 반년밖에 안 됐죠? 그나마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안 했으면서 미시마 과장님 안건을 이렇게 뺏어도 되는 거예요? 노조미 씨, 미시마 과장은 고딩 때 축구부 에이스로 날렸던 내 후배였어. 그런데 내가 설마 후배한테 질 거라고 생각해? 그거랑 이 문제랑 1도 상관없거든요? 득이양양해진 카게루 선배는 아참, 아까 회의에서 네가 내 서포트 맡으라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어. 그보다 나는 노조미 씨가 더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지? 축구부 에이스 혼자서 잘해보시죠. 너무 쌀쌀맞다. 자기, 그럼 내가 공모전에서 우승하면 나랑 같이 저녁을 먹는 게 어때? 그 약속만 해주면 내가 이 고독한 싸움을 혼자서 열심히 해볼게. 헛소리를 늘어놓는 선배를 말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나보다 먼저? 그거 진짜 볼만하겠네. 혼자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성공했을 경우 저녁 약속 콜. 노조미 씨의 거친 모습에 나는 뭐라 말해야 할지. 저기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네, 저도 기사라기 씨 실력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사내에서 기사라기 씨의 능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어요? 우와, 진짜 약속한 거지?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다. 밥만 먹고 그냥 가게 안 될걸? 우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근데 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브 코스! 나 갑자기 막 열일하고 싶어서 미치겠어. 카케루 선배는 날개라도 돋친 듯 신이 나서 밖으로 나갔다. 미시마, 미안해. 사과는 무슨. 근데 카케루 씨 혼자 해서 공모전에서 이긴다는 건 좀 절대 불가능하지. 그걸 알면서 왜... 저런 인간은 한번 뜨거운 맛을 제대로 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렇다고 이 중요한 공모전을 벌일 수는 없잖아요. 나 공모전 벌일 생각 전혀 없거든? 좀 알아듣게 말 좀. 싫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소곤소곤 속삭이는 노조미 씨의 진짜 생각을 들어보니 전적으로 동의하게 됐고 그에 맞춰 수면하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편 카케루 선배는 한껏 들떠서 공모전 준비를 하는 것 같았다. 나도 이렇게 빨리 너를 앞지를 찬스가 올 줄은 몰랐는데 말이야. 너도 봤지? 노조미가 나한테 완전 빠진 눈빛. 이 회사에서 출세하는 것도 이제 카운트다운인가? 하지만 불과 며칠 후 상황은 반전됐다. 아, 열받아. 그쪽 담당자가 계속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타박만 하고 말이야. 누굴 병신으로 알아? 공모전 주최 측에 면담 방문을 하고 와서는 죄 없는 책상을 발로 차면서 분풀이를 해댔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같이 가는 게 좋을 걸 그랬나 봐요. 조용히 안 해? 내가 내 심부름꾼으로 부리던 놈 도움을 받을 것 같아? 그 대머리 놈이 내 이 맨사 레벨 두뇌를 못 따라오니까 수준이 안 맞아서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공모 대회 당일날 어디 두고 봐. 내가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나를 뛰어넘는 제안을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놓긴 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기회가는 전혀 진전되는 양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카케루 선배가 갑자기 기획안이 완성됐다는 보고를 해서 속으로 많이 놀랐다. 아, 드디어 네가 나한테 엎드려서 절을 할 때가 온 것 같다. 네? 그건 그렇고 공모전 자료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거 보고하러 온 거야. 완벽해. 퍼펙트. 너 따위 과장한테 도움 한 번 안 받고도 내가 만든 기획안 따윈 거들떠보고 싶지도 않을 만큼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 사람이니까 나는 네, 역시 에이스다우시네요 선배님. 그럼 그 기획안 좀 어디 볼까요? 이래 주시죠. 그건 이미 윗선에 승인 받았어. 그러니까 너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다 이 말이야. 네? 직속 상사인 저한테 확인도 안 받고 바로 중역분들한테 보고를 하셨단 말씀이세요? 그러자 카게로 선배는 중역들의 인감이 찍힌 승인 서류를 내 앞에 내밀었다. 너한테는 안 된 얘기지만 저 윗분들이 너보다 내 실력을 더 높이 샀다는 것만 알아둬. 어쩐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중역들이 승인을 했다면 내가 더 말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그냥 묵인했다. 하지만 공모전 당일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저는 이번 공모전의 기획안을 담당한 기사락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카게로 선배는 자신의 기획안을 주최 측 앞에서 프레젠테이션했다. 하지만 그 기획안을 들으면서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카게로 선배의 프레젠테이션 내용은 과거에 내가 작성했던 기획 내용과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만족스러울 거란 예상이 들긴 합니다만
아니, 솔직히 이보다 더 좋은 기획안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한 글자도 못 쓰고 있던 기획안을 어느새 다 작성을 했을까 이상하다 했더니 내 거 갖다가 베낀 거였어. 카케루 선배의 뻔뻔한 복붙행위에 나는 분노가 일었다. 그때 발표를 다 들은 주최 측 사원이 입을 열었다. 방금 발표한 기획안은 이미 예전에 기사에서 제시했던 내용하고 토시 하나 다르지 않네요. 그때 당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멘붕이 온 듯한 카케루 선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방금 전 카케루 선배가 발표한 내용은 이미 내가 이전에 거래처에 한 차례 보고한 적이 있는 내용이었고 그때 몇 가지 보완을 요구받은 적이 있는 아직 미완성 상태의 기획안이었던 것이다. 본래 내 계획은 그때 들었던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할 생각이었는데 그런 내막을 알 리가 없던 카케루 선배는 거래처에 제대로 히어링도 안 해본 상태에서 내 자료를 훔쳐서 과거에 했던 보고를 다시 재현한 상황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 기획안을 과연 회사 중역들이 진짜 승인을 했을까? 그것도 의심스러웠다. 그때 나한테 보여줬던 승인서는 카케루 선배가 위조한 게 분명하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우선 실용성 측면에 대해서 방금 발표한 시스템 내용을 보면 우리 회사 사원들한테는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사용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사원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이해를 하도록. 그런 답변은 곤란합니다. 시스템을 변경한다고 해도 일정 기간 동안은 현행 시스템과 병행해서 사용하게 될 거고요. 새로운 시스템을 습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좀 더 간단하게 조정을 해서 우리가 원했던 프레젠테이션은 그 부분을 보완한 요약본을 보고 싶었던 거였는데요. 제가 미처 요구 사항을 파악을 못해서 예전 담당자였던 미시마 씨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회사를 방문해서 정기적으로 히어링을 해줘서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에 비해서 당신은 공모전 직전에 달랑 한 번 인사 온 게 전부고 제대로 히어링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나마도 와서 몇 마디 하고 갈 때 보면 잔뜩 화난 얼굴로 가고 미안합니다만 이 기획안으로는 귀사의 시스템 변경을 의뢰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돼! 주최 측의 답변을 들은 카케르 선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프레젠테이션 시간도 이젠 10분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정세를 만회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 부하인 기시라기가 설명이 부족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새로운 제안을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남은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없는데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시마 씨하고는 인연이 꽤 되죠.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하세요. 사실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노조미 씨의 어드바이스를 듣고 나서 나름대로 카케루 선배가 프레젠테이션을 망쳤을 경우 대비책으로 기획안 개정판을 준비해두었다. 일반적으로 한 회사에서 2개의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기축해온 덕분에 통할 수 있었다. 우선 방금 전 기사라기가 말했던 시스템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 보다 쉽게 내용 파악을 할 수 있게 조정안을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표 소프트 시스템의 단수나 초보 사용자도 몇 분이면 사용이 가능한 간이화된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납기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납기는 귀사분들이 번반기에 접어드는 상반기에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해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하반기에 시스템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방금 나누어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시게 되면 신규 시스템을 병행하는 기간 중에도 데이터가 하루 단위로 자동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 입력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싼 느낌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시스템의 간이화를 위해서 저희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현 시스템보다 편리성이 높아지고 사원분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가격면이 타당하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미시마 과장다운 프레젠테이션 잘 들었습니다. 검토해보기로 하죠. 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팀의 프레젠테이션을 모두 마쳤다. 너 이 자식! 내가 다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에 숟가락이 나온구 말이야. 그나마 프레젠테이션이 성공적으로 끝난 건 다 내 덕이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초반 기선을 잘 잡아놨기 때문에 네가 편하게 발언을 할 수 있었다는 것만 알아둬.
진짜 숟가락만 달랑 들고 온 게 누군데? 그것도 남의 숟가락 몰래 훔쳐다가 올려놓지도 못하고 미끄러진 주제에 그걸 어떻게? 내가 그동안 무늬만 미시마 과장 서포트였는 줄 알아요? 발표하는 순간 자료 훔친 거 알았어. 사내회의에서 내 프레젠테이션을 다 들은 중역분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기획서에 승인을 했을 리가 없어요. 기획안을 훔쳤다는 걸 들킬까봐 저한테 승인받았다고 거짓말하신 거죠? 나 그런 적 없어. 그럼 회사로 돌아가서 전무님께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됐어. 그건 프레젠테이션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네가 끼어들었으니까 실패하면 책임도 네가 져야 돼. 알겠어? 공모전에서 실패했을 경우 그 책임을 나한테 전가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지만 결과는 카게루 선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미시마, 저쪽에서 연락 왔어. 시스템 교환 우리한테 맡기겠대. 책임자는 미시마한테 맡기겠다는 말까지 했어. 정말 다행이다. 뭐가 어째? 어쩌죠?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전 축구부 에이스. 밥이고 데이트고 다 물 건너갔네요. 자격지심만 꽉 찬 남자는 진짜 매력 없더라. 서포트하기로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 저 자식 잘못이지. 입사한 지 반년밖에 안 된 나한테 혼자 준비하게 만들고. 단기 기억상실증 있나봐요. 아무 도움 필요 없다고 본인이 말했거든요. 노조미 씨는 카케루 선배가 기세 좋게 떵떵거리던 내용을 언제 녹음까지 해뒀는지 재생해서 들려줬다. 죄송하지만 어리석고 무능한 남자를 상대할 만큼 내가 한가하지가 않아서요. 카케루 선배는 승인서를 위조한 것과 내가 했던 프레젠테이션을 복붙한 것, 그리고 중요 안건을 실패로 만들 뻔한 경위에 대해서 사내 감찰을 받기 위해 중형 및 감찰반이 기다리고 있는 감찰실로 불려갔다. 그 결과 그동안 행해온 불량한 업무 태도와 프레젠테이션에 관련한 비리,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고 진상을 알게 된 전무님은 나를 찾아와 직접 사과를 하셨다. 너무 누중감이 있긴 한데 기사라기가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확인을 해보니까 툭하면 땡땡이 치고 보고서는 허위로 올리고 해고당하기 직전이었대. 그런 놈을 에이스라고 지켜 세웠으니 경력 사칙으로 해고 처분하기로 했어. 자네한텐 정말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네. 이번 일은 자네가 회사를 구한 거나 다름이 없어. 정말 고맙네 미시마. 해고당한 카케루 선배는 그날로 회사에서 나갔다. 나중에 고딩 동창한테 들은 말로는 카케루 선배는 어딜 가나 무개념인 태도와 성격이 문제가 돼서 입사를 해도 얼마 제대로 다니질 못했고 해고가 될 듯 싶으면 자기가 먼저 사표를 내고 나와서 다른 일자리를 찾고 그러다 또 나오기를 반복했다고. 그 결과 우리 회사에서 그 난리법석을 떨었고 폭망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지만 누가 편의점 계산대에서 힘없이 서 있던 카케루 선배를 봤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긴 한데 그 편의점에서도 그 뒤로 못 봤다고 하는 걸 봐서는 그 일도 오래 못한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든다. 카케루 선배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그것도 같은 팀에 있으면서 항상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어요. 그게 부족해서 화를 부른 사람이긴 했지. 근데 내 생각에는 미시마는 좀 더 자신감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너를 좋아하는 여자가 눈앞에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런 거 없어요. 누가 나 같은 남자를. 또 자기 비하하잖아. 잘 보라고. 눈앞에 누가 있는지. 응? 이번에 네가 프레젠테이션 성공한 걸 계기로 우리 회사에 있는 젊은 여사원들이 너를 보는 눈이 확 달라졌는데 그거 너만 모르고 있는 거 알지? 뭐래? 그러면 설마... 이제 알았으면 빠른 시일 안에 답변 부탁해? 대박! 나는 일로 인정받은 것과는 별도로 프라이빗 면에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몸둘 바를 몰라 하는 나를 노조미가 공사 다방면에서 서포트해주고 있다. 나도 이제부터 자신감을 갖고 사랑하는 여자의 기대에 미치는 남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가자, 파이팅!